지난 여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청주 중학생 사망 사건.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진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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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여중생 2명이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213일이 되었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이 학생의 계부였다는 사실에 전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미소. 친구와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보통 중학생처럼 꾸미는 거 좋아하고 네일 아트 좋아하고 똑부러지고 자기 할 말하고 눈에 나와도 안 하고 예쁜 딸이었죠. 지난 겨울 방학이 시작되자 미소는 친구 아름이네 집에서 하룻밤 자게 해달라며 부모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허당기 계속 그 친구 집에서 아름이 집에서 계속 잔다고 자도 되냐 허락받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아름이는 우리 집에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 허락을 안 해줬었어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야근 근무해서 없다. 아름이가 혼자 자야 되는데 자도 되겠냐. 그래서 그때 방학이잖아요. 토요일이고 그래서 안 된다 하다가 해서 자라고 그래서 그냥 허락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날 밤 미소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미소가 친구에게 보낸 SNS 메시지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드러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친구 생일이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엄마한테 얘기해서 그 친한 친구 엄마가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죠. 1월 31일 날 알게 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친구 아름이도 계부에게 학대와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지만 검찰은 진술을 보강하라는 취지로 모두 반려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반려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미소와 아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월 달에 고소가 들어갔고요. 가해자에 대해서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뭐 이것저것 했는데 반려되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수사 과정이고요. 이때에 이 피해 아동들이 이제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신고를 다 하고 뭐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이죠. 가해자는 그 자리에 어김없이 그대로 있고요. 계부는 미소, 아름이에 대한 강간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갔던 그곳을 아침에 들렸다 왔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심정으로 올라왔을까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간단하게 문명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결과가 과연 그 아이가 편히 웃을 수 있는 결과일지 한 번도 좀 여기까지 미소에 대해서 강간치사한 유죄가 나오고 아름에 대해서는 강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행도 인정되고 더군다나 그 같은 방에서 딸 친구를 갖다 강간한 사람이 그 을부 딸을 강간하지 않았을 것인지 그걸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되게 의문이 있습니다. 계부에 대한 1심 판결은 합산 징역 20년. 법원은 미소에 대한 성폭력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름이에 대한 강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름이가 분명하게 진술하지는 않았고 진술에 이례적인 점 등이 있어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성폭력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진술에 대해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김영주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양가 감정이라고 해서요. 이런 피해를 입었지만 또 하나는 반면 그럼에도 나를 지켜주고 내 생계를 책임져주고 또 내가 뭐 학교를 다니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지켜주는 이런 보호를 해주는 사람이 또 반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감정이 두 가지 정반대된 감정이 섞여서 이제 다른 방향을 향하는 진술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아름이는 피해자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계부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름이에게 아빠가 잘못될 수 있으니 똑바로 잘하라고 말했던 계부. 게다가 아름이가 진술하는 동안 옆에 있었던 엄마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아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엄마까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아이가 느꼈을 절망감, 그리고 계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계속해서 함께 살고 있는 구조 안에서 아이는 피해자 진술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두루 봐야 되는 그 구조의 마련들, 그리고 어떻게 좀 확장 해석하는 간접적이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잘 모른다, 착각을 한 거다. 오히려 딸의 행실을 탓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계부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습니다. 이제 2심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고 이 정도의 보호밖에 받지 못하고 이 정도의 입장에서 살고 있는 어떤 아동이 자신의 피해를 표현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일까, 이 아이가 쓸 수 있는 언어, 이 아이가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보신다면 이 진술이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이 진술 속에서 이미 아동이 자신의 얘기를 다 하고 있다, 이런 점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소가 부모님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어른들을 향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떠난 미소. 이번 미소 아름이 사건을 통해 전국의 모든 성폭력 피해자 인권이나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주는 최초의 재판 선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억울함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아요.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끼 시사도 지켜보겠습니다.